안녕하세요. 김딸입니다. 첫 영상이 나가고 많은 분이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중요한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 부모님이 치매인지 어떻게 알아차릴까입니다. 내 부모님의 치매를 하루라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가 중기, 말기로 간 후엔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지만 일찍 발견해서 약을 쓰면 훨씬 오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맘도 병원에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일찍 알아차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일찍 발견했으니까 훨씬 천천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기 증상에 관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검색을 해보면 전문가들의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런 글들을 보고 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첫 번째, 까맣게형.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약속한 걸 아무리 말해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형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건 건망증이죠. 깜빡했는데 '아 들어보니 기억이 난다. 그랬었지.' 하면은 그거는 건망증인데 정말 아무리 들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런 게 인제 까맣게형이죠. 두 번째 몰라형은요. 뭘 물어보기만 하면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보다는 뭐 잘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거의 뭐 "몰라.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리발령은 아 약속을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때 약속했잖아." 했을 때 보통은 내가 증세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 그랬나?'라고도 할 텐데 딱 잡아떼는 거죠. 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괜히 복장 터지는 소리 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완고지평인데요.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에서 쪼끔 조심할 것은 원래 그러신 분이 지금 또 여전히 그렇다는 것은 치매 증상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원래 그런 분은.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아 요즘 고집이 너무 세졌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초조불안형. 이런 경우는 끊임없이 전화해 가지고 뭐 "빨리 들어오너라." 뭐 "교통사고 나지는 않았냐." 뭐 "꿈자리가 사납다." 이러면서 계속 지나치게 챙기시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너무 잦아지면은 좀 의심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콕형인데요. 이런 분들은 외출을 안 합니다, 거의. 어 고정석이 인제 TV 앞 소파죠. 심지어 거기서 주무시고 낮에도 거기서 TV 보시고 그래서 그 TV가 만약에 안방에 없다면 거실에서 거의 주무시는 그런 것,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 대충대충형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해 왔던 뭐 야무지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설거지도 그래서 설거지 해 놓으신 걸 보면은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뭐 묻어 있고 어떨 때는 그 세제 같은 걸 전혀 쓰지 않고 해 가지고 음 기름기가 막 그대로 있거나 뭐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있거나 그렇게 인제 설거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조차도 결국 안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정돈도 굉장히 안 하세요. 그래서 집이 그런 분의 집을 가 보면 굉장히 집이 어수선하고 이것저것 널려 있고 뭔가 정리가 제대로 있을 곳에 제대로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여덟 번째 짜증형, 버럭형인데요. 음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짜증을 굉장히 잘 내시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시고 그렇게 성격이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라맘 님의 경우에는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일 때 그 기억력 저하가 심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증상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치매의 원인이 다르듯이 증세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기억력 저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게 까맣게 있는 것 그거쯤 됐을 때 치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전에 좀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라맘이 초기 치매인 것을 눈치채게 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충대충형. 우리 라맘 님이 원래 이제 고등어 조림이나 꽃게찌개를 무척 잘하셨어요. 막 된장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고등어나 꽃게를 사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언젠가부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맛이 좀 다르다." 하면 우기거나 화내시고, 그러다가 결국 나보고 하라고 하시고 기분이 상하셔서, 그래서 점점 내가 다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안의 옷이나 물건들도 맨날 여기저기 늘어 놓으셔서 제가 좀 막 잔소리를 해 봤지만 말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안일 전부를 제가 또 도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1-2 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찾아가서 맛나게 요리 잘하시던 그런 요리를 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집안 정돈이 잘 돼 있는지, 냉장고도 열어서 상한 음식, 썩어가는 음식은 없는지, 또 유통기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치매와 관계없이도 일단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부모님이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증상은 노인성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성 우울증이 결국 경도인지 장애로 많이 가고, 또 결국 치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 드리고 싶어요. 어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이나 이별을 겪었다든지, 또 퇴직해서 오랜 세월 하던 일을 놓은 상태라면 노인성 우울증이 오기가 훨씬 쉽죠. 우리 라맘 님도 54세 남편을 잃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찍 사별을 하신 거죠. 음 그리고 그때 하시던 일도 다 정리를 하셨고요. 저를 따라 이사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 라맘 님은 외출도 안 하시고 무기력하시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근처에 있던 그 게이트볼장으로 억지로 모시고 가서 가입을 해 드렸어요. 근데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결국 회비 낸 게 아까워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 뒤로는 게이트볼장에 나오시는 분들과도 잘 지내시고, 심지어 지역 선수로 막 전국을 누비면서 활약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나은 걸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거기다 제가 1 일극을 쓰던 거의 한 1 년가량의 기간 동안 제가 작업실에 온종일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일찍 나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혼자 지내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사별 혹은 이별을 했거나 퇴직해서 하던 일을 손에 놓은 상황이라면 정말 잘 살펴서 우울증이 있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아,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우울증은 뇌를 손상시켜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치매를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두 번째, 완고지평. 다음으로 제가 인지한 변화가 내가 아주 사소한 것들을 부탁해도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저는 저대로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막 화도 나고 또 속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치매 증세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서운하더라고요. 뒤에 처음 검사 받으러 갔던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검사 후에 먼저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동안 많이 싸우셨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했죠. 정말 싸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어 "참느라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화병 나겠다 싶게 꾹 참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전화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 보세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정말 사소한 걸로 고집을 피우신다 싶으면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짜증 버럭형. 이 경우는 원래부터 짜증과 버럭이 심하신 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안 그러던 분이 툭 하면 화내시고 매사에 짜증을 내는 경우죠. 우리 라맘님의 경우는 잘 다니던 게이트볼을 툭 하면 안 나가고 나가도 금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물으면 뭐 누구랑 뭐 다투신 거죠. 뭐 그 사람이 너무 우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시고 사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남들 다툼이 있어도 중재자가 되어 주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이셔 가지고 어 다른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막 의논하러 오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저랑 함께 다니던 선원에도 또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원래 엄청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근데 들어보니 이유도 별것이 아니었어요. 뭐 자꾸 김치를 갖다 달라 한다 하시고 어 친해서 김치를 좀 나눠 먹고 했던 사이니까. 그리고 또 뭐 게이트홀 가지 말고 선원에만 오라고 한다 하시고 또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무척 난처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때도 치매 증세인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부모님이 이런 증세를 보일 때 한번 의심을 해 보고 저보다 빨리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방콕형. 노인이 되면 일단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특히 허리나 무릎 같은 데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시면 바깥질부터 못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시게 되고 그러면 더 무기력해지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증세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출입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뭐 이렇게 자주 살피고 모시고 나가야 해요. 이렇게 방콕만 하시면 운동을 못 하시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거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저 제 욕심으로 드라마 끝난 후에 몸도 안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음, 무릎이 아프시니까 막 무릎 주사까지 몇 주에 걸쳐서 맞고 말이죠. 그런데 가서 매일 밤 우리 라맘이 주무시면 저는 혼자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짜증 내시고 화내시고 음식마다 입에 안 맞다고 하시니까 매끼 그 유럽에서 초밥이나 한국 음식 같은 걸 찾아서 음식 나르기 바빴고요. 사진도 안 찍겠다고 막 버럭버럭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찍은 유럽 사진이 한 장, 두 장? 심지어 내 사진은 아예 한 장도 없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 라맘이 내 사진이라도 좀 찍어 달라고 했다가 아주 거의 혼이 빠지게 화를 내셔 가지고요. 제가 다시는 제 사진 찍어 달라고 말을 못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함께 사는 자식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어딘가 가고 함께 자고 이걸 며칠씩 같이 쭉 하지는 않잖아요. 음 출근했다가 뭐 밤늦게 오거나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밥 한 끼도 제대로 같이 먹지 못하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주무시고 계시니까 별로 얘기를 해볼 기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함께 가니까 정말 24시간 시간 함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눈치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과 온종일 붙어 다니며 관찰할 수 있도록 여행을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제대로 1박 박을 해 보는 것도 관찰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잠시 보면 사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치매셔도 자식이 잠시 이렇게 오면은 그 순간엔 최대한의 총기를 발휘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동생의 경우는 치매 판정을 받은 후에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집에 머물다가 가는 정도로는 세심한 관찰이 어렵다는 거. 심지어 같이 살아도 1박 2일 긴 시간 관찰을 하지 않는 한 한참을 모르고 지내기 딱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날 잡고 24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까맣게형, 몰라형. 음, 지금 우리 라맘님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음, 그런 증상들은 거의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음, 그런데 기억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뭘 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산책을 다녀왔는지 그런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전혀 까맣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 몰라로 일관하시기도 해요. 근데 답을 슬쩍 알려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또 잘 하세요. 예를 들어 저번 영상에서 사진첩을 볼 때요. 사실 거기에 메모가 빼곡히 돼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갔고 뭐 이런 것들 뭘 먹었고 그걸 잘 적어 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잘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팁이기도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위의 증세들이 있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했고 또 혹시 그런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구나 생각이 든다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음, 그 60세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1차 선별 검사인 인지능력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받았다고 받았는데 뭐 괜찮대 하고 또 오래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 그 보건소는 무료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검사는 60세 이상이 되면은요, 음, 6개월에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사실은 팍팍 오기도 해서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훅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님을 한 번 모시고 갔다 왔다고 몇 년 쭉 쉬시면 안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꼭 모시고 가서 해보는 게 좋아요. 어, 그런데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뭐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막 화내시고 혹은 막 귀찮다고 하시고 막 돈 아깝다고도 하시고 멀쩡한데 왜 돈 쓰냐 그러시고 뭐 나 무시하냐 그러시고 하여튼 그러셔요.
그것도 일종의 증세일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그렇게 우기시면 또 답이 없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팁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1번, 치매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세요.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에서 다 내는 거라서 무료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짓말은 좀 해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 국가가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받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네 번째로, 검진 끝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맛있는 외식하자는데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은 친절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건 어디 가서 검사하나 이런 거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어디로 가야 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 가면 됩니다. 음,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과 자체의 특성이기도 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굉장히 친절하세요. 음, 그래서 부모님이 불쾌하지 않게 굉장히 칭찬도 잘해주시고요. 또 안심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번 그렇게 선생님들 만나보고 얘기 듣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병원 가는 거 싫어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우리 라맘님은 병원을 아주 잘 가시는데요. 진료를 마치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 때문에 김딸과의 데이트처럼 가볍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자, 외출 전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도 팁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엄마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14일. 그럼 계절이 뭐지? 예전에는 가을이지 뭐. 맞아요. 지금 날씨가 어때요? 우리 외출하려면 날씨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 날씨가 어떻대? 오늘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그죠? 오케이. 엄마 그러면 지금 옷걸이에서 옷을 골라보세요. 오늘 입으로. 뭐 이렇게 바람막이 있지. 그러세요.